자, 이번에 최마의 맞습니다. 상법 개정안 논란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시장에서도 이게 초석이 돼야 이제 코스피 5천 포인트를 향한 디딤돌이 될 거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내용을 조금 깊게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DB증권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정책 결정은 항상 논란이 많죠. 그렇죠. 이해 타산이 첨예하기 때문에 미국도 감세안이 오늘 아침에 통과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감세안이 통과 비율이 정말 희한하던데 찬성 반대, 네. 그다음에 50대 50으로. 찬성 50, 반대 50. 예. 거기 이제 벤스 부통령이 찬성해서 결국에 51대 50. 야, 희한한 숫자가 나왔는데. 캐스팅포트 역할을 하신 건데요. 네. 어쨌든 50대 50으로 그러니까 공화당 측 의원 중에 53명 중에 3명이 돌아서면서 50대 50의 그 투표 결과가 났는데 그죠. 의장인 그 부통령이 바로 그냥 찬성 투표를 어차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적이니까. 하여튼 뭐 미국도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다수결의 원칙인 민주주의의 네. 근간이 아주 재밌다고 해야 되나 뭐 흥미롭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여야 이제 집권 여당이 네. 거대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는데 뭐 그건 국민의 선택이니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자, 결정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국민적인 합의와 동의는 주가 지수로 표명이 됐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대주주의 전횡에 대해서 견제 장치를 견고히 하자. 예, 그렇죠. 그게 이제 주주 가치로 제대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소원이 모두의 그 합일치로, 그죠? 그렇죠. 일반 대다수 국민들의 이제 염원이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기존에는 특정 이제 그 소유주 이런 분들에 대해서의 이익이 회사에서는 정책을 방향을 결정할 때 그분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동을 좀 거는 부분들이 이번에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좀 보여지고 기업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근데 야, 그동안 잘하고 있던 거 왜 자꾸 그걸 들춰업어가지고 네, 논란과 소란만 일으키느냐. 네. 그럼 그들의 입장이죠. 소수의 입장일 거고. 좀 이제 안 좋은 면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기업도 정책을 결정하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 말이 많아지면은 좀 정책이 결정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의 의사 결정이 좀 어려워진다라는 것 때문에 좀 이제 그 대주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반대, 기업 경영인 쪽에서는 좀 반대 입장을 좀 내비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만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의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땐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지 투자를 하는 맛이 있는데 그렇죠. 인풋만 있고 아웃풋이 없으면은 네. 단순한 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 조금의 수익률을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주식을 투자를 해서 미국처럼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제도로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그렇죠. 뭐 어찌됐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뭐 배임 횡령,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독단적인 결정, 뭐 무자본 M&A, 뭐 거기에 더 나가서 주가 조작 이런 게 이제 만연해 있던 것들을 이제 개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기본은 독단적인 결정의 이 3% 룰, 오늘도 네. 개장 초반에는 3% 룰이 여야 합의로 뺐다가 네. 법사위로 가서 민주당은 이건 넣어야 된다 결정했다. 이게 지금 아직 확실히 뭔가 아직 뭐 통과한 건 아직도 그건 아닌데 예, 일단 어제 그러니까 이거 3% 룰을 뺀다 그러니까는 주식시장이 거봐 똑같아. 결국에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네. 실망 매물이 확 쏟아졌다가 네. 다시 3% 룰을 넣는다 그러니까 좀 또 개정이 잘 되나 보다. 힘이 있는 예. 걸로. 이래서 주가 지수가 좀 낙폭을 좀 줄였다가 지금은 이제 결정이 툭툭 되니까 일단 어제 그 이야기가 여야 합의로 이제 3% 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배제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오늘 뭐 지금 뭐 국민일보 기사에 방금 전에 나왔던 게 보면은 3%를 반대 안 한다라는 대통령실
한마디에 기류가 급변했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이제 기사가 3% 나왔는데 룰을 넣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대통령실기죠. 예. 뭐 오케이. 그게 그 방금 전에 3% 기사가 룰이라는 게 결국에 뭐예요? 대주주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네. 주권 행사에 있어서는 3%만 제한한다? 이런 형태인가? 이게 이제 3% 룰의 개념은 감사위원하고 감사 선임 시 네.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견제 장치인 그렇죠. 감사와 예. 이사? 예, 그렇습니다. 회사를 운영할 때 우리가 뭐 이제 견제하는 거라든지 회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감사실 뭐 이런 감사위원들을 이제 상장기사라든지 선정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임원들의 선출을 할 때 대주주의 입김이 강해서 대주주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그렇죠. 선출해 놓는다라면은 견제 장치의 의미가 없는 선출 거죠. 하나만 하잖아요. 네. 그냥 그런 부분들에 아바타들을 대해서. 뽑아놓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의미로 인해서 그 대주주의 지분이라든지 우호 지분,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이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러면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 오늘이네요? 내일이네요. 내일입니다. 내일. 오늘은 소위에서 이제 그 법사위 소위에서 이거에 대한 안건을 어느 정도의 결정을 다듬고. 한 다음에 다듬고 내일 이제 빠르면 원래는 내일 모레 4일까지 결정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네. 하루 정도 당겨진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오케이. 내일 상정을 해서 통과를 하겠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3% 룰이라는 게 만들어진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것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 좀 길어지니까. 길어지죠. 예. 뭐 그거를 뭐 1% 하긴 좀 그렇고 2% 그냥 두루뭉술하게 3% 합시다. 이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네. 분명히 뭔가 타당성을 가지고 다듬고 해서 3% 룰이라는 걸 만들었을 텐데. 네. 그러면 거기에 또 뭘 다듬어 3.2%를 뭐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네, 웃기는 일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도 웃기는 일들이 많이 네, 맞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어쨌든 빨리 이제 이거를 오늘 이제 받은 거 얼마 안 있습니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은 그러게요. 것 같은데요. 네. 소위에서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 소위에서 결정되게 되면은 내일 상정해서 통과되는 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여지는 거고요. 네. 예. 그게 이제 5,000포인트라고 이제 주창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젠다에 네. 부합하는 어떤 초석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물론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미 좀 들썩이긴 했어요. 예.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뭐 대통령께서 이제 5,000포인트를 이야기를 한 거는 우리도 이제 뭐 제대로 평가되면서 그 밸류 가치를 뭐 산정했을 때 5,000포인트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상당히 주식을 좀 주가를 부양하겠다라는 네. 개념으로 굉장히 그 친화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경기가 결국엔 소비는 뭐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많으시고 네. 뭐 개미 투자자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주식 투자로 뭐 얼마 이렇게 자본이득 네. 그러면 또 유동성이 생기고 소비에 대한 자신감 또 뭐 이런 것들을 부응하고자 하는 예,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환금성이 좋으니까 네, 맞습니다. 부동산은 요즘 뭐 자고 일어나면 또 한 몇 억씩 뛰고 이러나요? 이게 어쨌든 뭐 우리도 주가를 할 때 건물주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만 원짜리를 투자를 하냐, 만 원짜리를 투자하나 해가지고 네. 10% 올라갔을 때 만 원짜리 투자하신 분들은 1,000원 벌지만 10만 원짜리 투자하신 분은 만 원을 버는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꼬마 빌딩 있는데 지금 세금 문제 때문에 피곤하죠. 아, 예. 자, 그런 걸 제가 다 알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강남 쪽에서 올라가는 상승폭이 우리 일반인들은 절대 따라갈 수 부동산. 없는 상승폭이 나오는 것처럼.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일반 소수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거를 희망을 나타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통해서 이득을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주가를 통해서 그 소비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가를 부양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네. 개념으로 좀 접근을 그러니까 하시는 주가 거고요. 부양이라고 하니까 어감 자체가 뭐 인위적인 자본시장에서 강제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 네, 맞습니다. 서로 합의하는 공감대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우리는 다 일상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면은 이 디스카운트를 제거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한국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서 올라가야 된다. 경제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높죠. 음. 높은 상황에서도 주가에 대한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의 디스카운트를 제거를 통해서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에 신뢰. 자신 있게 네. 투자를 할 수 있고 투자를 했을 때 그들도 이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돼 있어야지 자신 있게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뢰와 신용의 문제니까. 네. 자, 모든 법이라는 게 완벽한 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보완점 같은 것들이 좀 논의되는 건 있나요? 지금 이게 이제 그냥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 이제 하는데 기존에는 회사라는 거에 대한 충실 의무만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회사 및 주주로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이사의 의사결정이 피해를 보는 이제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사에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주주 아주 적은 투자를 했던 주주도 나는 당신들의 투자 때문에 결정 방향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다. 손해를 봤기 때문에 당신을 배임으로 고소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다듬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주주라는 보다는 대상을 뭐 전체 주주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예. 뭐 이런 제도잖아요. 예. 집중투표나 전자투표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거는 아주 적은 투자자들도 주총이나 이런 데를 다 갈 수는 없었는데요. 그렇죠. 기존에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투표제를 하게 되면은 내가 한 주만 있어도 전자투표에 투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어떤 안건을 가지고 있는 이사한테 표를 좀 더 주는 몰아주는 그렇죠. 의결권을 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좀 접근하기 하면서, 쉽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시도는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또 뭐 깔고 또 깔고 이러면 또 우린 확 잘 보이지도 않는데 모바일로 뭐 이렇게 투표하라고 그래도 그러면 기존보다는 접근성이 용이해졌다. 예, 그 부분만 하더라도 좀 더 주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향이 열렸다. 이렇게 좀 접근하는 걸로 봐야 그러면 약간 되겠죠. 디지털 보안적인 부분도 좀 강화되겠군요. 이거는 아마 거래소 쪽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네. 예, 그 거래소에서 시스템을 제공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상법 개정 이후에 그러면 증시 투자 전략?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 개정을 통해서 주주 가치의 재고를 이뤄내겠다라는 부분들인데요. 그것 때문에 지주사들이 많이 올라가고 배당의 이런 성향들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주사들이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일단 또 봅니다. 많이 상승했어요. 그럼 많이 상승했는데 그러면은 상승한 종목들이 내가 올라온 상태에서 사게 되면은 배당을 줄까? 그 예전처럼 그렇게 배당 성향이 높지 않은 상황이 현재 주가로서는 결정된 거 아니냐. 그러면 안 올라간 지주사들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 이제 다르게 접근을 하는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전 시간에도 뭐 KX 회사인가요? 지주사. KX? 예, 아까 예. 어떤 전문가 다루셨던 예.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지주사로 분류돼가지고 배당 성향이 좀 높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갔으니까 오늘 좀 많이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순환 출자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대주주에 유리하게 가는 이런 형태의 것들을 견제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준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정리해서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로 오는 사업형 지주사들 뭐 이런 것들 빼고 금융지주가 제일 돈 많이 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많이 좀 네. 배분해주는 타겟이 되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금융 지주사들이 상당히 좀 좋게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이고,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네. 바이 코리아, 안녕 코리아가 아니라 이제 사는 코리아로 예. 바이 코리아를 하면은 제일 타겟이 금융이거든. 예. 근데 어느 한 종목에 대해서 딱 투자하기 좀 애매하시다. 그러면 ETF. 금융 ETF. 예, 금융 ETF. ETF 구성된 금융 섹터로 돼 있는 거. 이거를 사신다라면은 편안하게 좀 이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ETF는 배당 안 주죠. 배당 줍니다. 줘요? 예, 종목별로 배당 나온 거를 또 배당을 줍니다. 아, 그래요? 오, 그건 또 아이디어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저는 현대차 그룹을 한번 좀 보시는 거 어떨까? 현대차 그룹도. 예. 오. 어쨌든 순환 출자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야 되고 네, 이런 부분들로 적용했을 때 그쪽 그룹도 상당히 좀 그리고 안 올랐어요. 그렇죠. 예, 주가가 안 올랐습니다. 0.5배 정도 수준, PBR이 0.5배 정도 수준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돈을 많이 벌고 네. 그다음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줄어들면서 회사가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오케이. 예, 그건 오. 제 생각입니다. 네. 방송 지금 1시간 15분 했거든요, 제가. 네. 그 두 개가 딱 지금 금융 ETF. 예. 네.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예. 제일 좋았어요. 네. 그리고 금융 ETF 같은 미래에셋증권 경우는 이런 거 어때? 홍성국 의원이 지금 금융감원장에 미래에셋증권은 이제 가장 좀 높게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고 알았어요. 시간 다 됐어.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안녕히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DB증권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